실천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제시문이 나옵니다. 제시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매일 현실적인 윤리적 문제들과 마주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염의 경우에 종종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은 망가뜨린 자가 고친다입니다. 이는 오염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칙을 하나의 사례에 적용해보자면 만약 화학 공장이 강물을 오염시켰으면 공장의 주인에게 강물을 정화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각 나라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윤리학자는 이와 같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여 해결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연자는 싱어에 해당합니다. 싱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동물에 대한 대우 등과 같은 현실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윤리학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기억을 살펴보면 윤리학은 기후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행위 지침을 연구해야 한다는 보기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윤리학은 각 나라와 협력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모색해야 한다. 니은 또한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윤리학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역사적 과정에 대한 객관적 기술 윤리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윤리학은 기후변화 문제가 학문 탐구의 주제로 성립 가능한지를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메타 윤리학에 근거한 보기이기 때문에 위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좋은, 옳은, 의무 등 윤리적 언어의 의미와 상관계를 밝히는 것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윤리학은 하고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윤리적 언어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밝히는 것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는다는 것에서 이 윤리학이 메타 윤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윤리학은 하고 뒤에 기억에 들어갈 진술은 메타 윤리학에 관련된 진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 2, 3, 4, 5를 살펴보면 먼저 1번은 당위 법칙 정립에 주력해야 한다. 여기서 당위 법칙 정립은 이론 윤리학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서술은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고 3번인 가치 있는 삶의 방향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삶의 방향 제시는 규범 윤리학에 해당하며 이론 탐구를 통한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실천 윤리학에 해당하는 진술입니다. 따라서 5번인 도덕적인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물리적 구조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가 메타 윤리학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특수한 예가 될 수 있는 개개의 실천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척도의 유래와 기능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윤리학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위와 같은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에 해당하며
보기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이론 윤리학에 알맞은 입장을 고르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은 도덕적 개념의 과학적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 여기서 과학적 분석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하는 진술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니은,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니은은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디귿, 사실로서의 도덕보다는 당위로서의 도덕을 탐구해야 한다. 이런 윤리학에 맞는 보기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으로 리을 보기는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있는 도덕 이론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론 윤리학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디귿, 리을 모두 적절한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개인과 사회가 어떤 도덕 판단을 통해 행위하게 되는지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도덕 판단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탐구해야 한다. 따라서 윤리학은 한 문화권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행위하는 방식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윤리학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먼저 1번 보기를 살펴보면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하는가? 기술 윤리학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또한 2번 보기를 살펴보면 윤리학은 도덕 규범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가 질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규범 윤리학으로 기술 윤리학이 부정의 대답을 할 보기입니다. 3번은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인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기술 윤리학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4번 윤리학은 도덕 추론 과정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검증에 주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메타 윤리학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기술 윤리학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5번인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4번과 마찬가지로 메타 윤리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와 C의 학생들이 어떤 윤리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 제시를 탐구의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B는 도덕적 관습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탐구의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C는 도덕적 논의에 등장하는 용어의 의미와 논리적 구조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을 탐구의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먼저 A는 근본 원리 제시를 탐구의 주된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론 윤리학에 해당합니다. 또한 B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며 C는 용어의 의미와 논리적 구조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을 탐구의 주된 목표로 삼기 때문에 메타 윤리학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1번을 먼저 살펴보면 A는 도덕적 가치 판단보다 경험적 사실의 서술을 중시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2번을 살펴보면 B는 도덕적 관습에 대한 가치 중립적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하였는데 기술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지가 됩니다. 3번은 C는 도덕 법칙의 정립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라고 하였는데 도덕 법칙의 정립은 규범 윤리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메타윤리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4번 A는 C와 달리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 라고 하였는데 A와 C의 자리가 바뀌어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5번 또한 B는 C와 달리 도덕적 규범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B와 C 모두 이 내용을 강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번 또한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6번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따라서 알맞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자발적 안락사는 그것이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을 죽이는 것이므로 옳지 않아. 너의 주장은 상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네 라고 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직접 구성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대전제에는 도덕 원리, 소전제에는 사실 판단, 결론에는 도덕 판단이 제시됩니다. 1번부터 보면 기억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기 때문에 가능한 보기가 됩니다. 또한 2번에서 기억에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대전제에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알맞은 선지가 됩니다. 3번 니은은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맞는 선지가 됩니다. 또한 4번에서는 니은에서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전제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과정은 니은이 아니라 결론인 디귿에서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또한 5번 또한 자발적 안락사는 옳지 않다 라는 주장이 타당하므로 5번 또한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번은 다음 신문 칼럼을 읽고 그것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신문 칼럼의 입장은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칼럼은 밀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밀은 다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고 보고 소수 의견이라도 부분적으로 진리를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밀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자기와 다른 생각도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살펴보면 일체의 토론을 차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라며 일체의 토론을 차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인간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으며 3번을 보면 의견이 대립할 경우에는 항상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항상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의견도 들어보고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4번 인간은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5번 토론 과정에서 자기와 다른 생각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를 통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중요하고 토론이 왜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5번 또한 맞는 보기가 됩니다. 8번은 보기를 통해서 해당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면은 윤리 문제 확인 및 명료화, 윤리적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 갈등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한다. 니은 도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사실적인 지식을 수집한다. 딕은 윤리적 쟁점에 대해 확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린다. 리을 자신이 내린 도덕 판단의 바탕이 되는 도덕 원리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한다. 최종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그에 근거한 도덕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있는데 3번에서 디귿 윤리적 쟁점에 대해 확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린다. 에서는 윤리적
디귿은 윤리적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단계이지 확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단계는 아니므로 8번에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